정말 놀라 자빠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을 성실히 살아온 70대 미국 고위층 부부. 하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은 차가웠습니다. 진료는 몇 달 뒤, 수술은 기약 없고 결국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단, 검사, 수술까지 단 이틀. 의사도 병원도 시스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따뜻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매일 아침 찾아와 창문을 열어주던 한 간병인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낯선 손길이 두 사람의 인생 마지막 장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진짜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여정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치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낸시 켈러입니다. 72세, 전직 백악관 보건정책 수석 고문으로 일했죠. 워싱턴 D.C. 교회의 조용한 주택에서 남편 톰과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톰은 75세, 미 해군 제독으로 복무하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팠고 톰은 허리 디스크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통증과 싸워야 했죠. 낸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어느 아침 톰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부는 벽에 부딪혔어요. 수술 예약, 최소 3개월 대기, 병상, 부족합니다. 보험 승인, 지연 중입니다. 의사와의 상담, 1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이건 말도 안 돼요. 보험회사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일한 시스템이 이런 거였나? 마치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공공보험 시스템이 저를 배신한 기분이었어요.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환자가 되니 보였습니다. 숫자와 통계 뒤에 숨겨진 현실이었죠. 저녁 식사 때 톰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봐, 낸시. 의료 관광이라는 걸 들어봤어?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을 떠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수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톰이 보여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은 JCAHO 국제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인증을 받은 병원들이 많았고 외국인 환자 응대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어요. 가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 내가 설계한 미국 시스템보다 낫다니.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 경력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보였으니까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톰의 동료였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지인을 통해 서울의 의료 관광 전문 병원 패키지를 추천받았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는 순간 마치 공식 외교 방문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켈러 부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밝은 미소의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소연 씨, 우리의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였죠. 소연 씨는 영어가 정말 유창하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미군 통역관으로 5년간 근무했어요. 켈러 제독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연 씨가 톰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내 계급을 알고 있군요. 인상적입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은 마치 서울 관광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깨끗한 도로, 초록이 우거진 한강, 그리고 하늘로 솟은 빌딩들. 서울이 런던과 뉴욕을 합쳐놓은 것 같군. 톰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질서정연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데다 깨끗하기까지 하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VIP 병동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환경에 놀랐어요. 넓은 객실, 내원객을 위한 라운지, 그리고 24시간 영어 통역 서비스까지. 이건 병원이 아니라 5성급 호텔 같아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소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요. 병실에 짐을 푼 후 소연 씨는 내일의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진단부터 검사, 상담까지. 미국에서라면 몇 주가 걸릴 일정이 이틀로 압축되어 있었죠. 그날 밤 톰과 저는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낸시, 지금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의료진의 실력과 치료 결과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건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우리의 진짜 여정이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만남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정각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켈러 부부. 오늘의 일정을 시작해 볼까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저와 허리 디스크로 힘들어하던 톰. 우리는 각자 다른 전문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 담당인은 김정우 교수님이었어요. 50대 중반 카리스마 넘치는 정형외과 권위자였죠. 켈러 여사님, 미국 의료 정책에 기여하신 공로가 대단하시더군요. 김 교수님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놀라서 되물었어요. 저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10년간 연구했어요. 당신의 정책 페이퍼들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MRI, X-레이, 혈액 검사까지 모두 같은 건물 안에서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검사를 예약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만 몇 주가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오후 3시 김 교수님이 태블릿과 3D 프린팅된 제 무릎 모형을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켈러 여사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제 MRI 결과를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어요. 관절 연골이 많이 손상됐네요. 부분 치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3D 모형을 보시죠. 김 교수님은 제 무릎 모형을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부분이 손상됐고 여기에 인공관절을 삽입할 겁니다. 수술은 약 2시간 소요되고 회복 기간은 46주 정도예요. 그의 명확한 설명과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음 날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내일요? 미국에선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김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원하시면 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빨리 수술받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톰을 만났어요. 그 역시 허리 디스크 수술 일정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믿기지 않는군요, 낸시. 이틀 만에 모든 게 정리되다니. 톰이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공의료일까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 이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이라면 최소 3만 불은 더 냈을 텐데. 그날 밤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소연 씨가 우리에게 한국 전통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긴장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처음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제 몸을 맡기는 날이죠.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깨어났을 때 통증은 있었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견딜만 했어요. 놀라운 건 수술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켈러 여사님, 오늘부터 복자 씨가 특별히 담당하게 될 거예요. 소연 씨가 7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복자 씨는 우리 병원 최고의 간병인이에요. 복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켈러 여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어눌했지만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 간병인 시스템이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도 있었죠. 복자 씨, 괜찮아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그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지쳐 있었어요. 그때 복자 씨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켈러 여사님, 미국에서 오셨지요? 제 딸이 MIT에서 공부했어요. 놀라워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전공을? 컴퓨터 공학이요.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그녀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MIT라니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자주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갑자기 공통의 화제가 생겼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복자 씨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미국 정치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재활치료 과정에서 복자 씨의 섬세한 관심은 계속됐어요.
그녀는 제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었고 제가 성취감을 느낄 때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복자 씨, 한국의 간병 시스템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은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서 일할 때는 정책과 통계, 숫자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복자 씨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손길을 통해 인간 존엄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톰 역시 그의 간병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낸시,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거 맞지? 톰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 속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톰.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의료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죠. 수술 후 10일째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제 무릎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톰의 허리 통증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우리 부부의 일상에서 복자 씨의 방문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자 씨가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켈러 여사님, 이거 드세요. 한국 전통 과자예요. 약과라고 해요. 조심스럽게 맛을 보니 달콤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맛있네요, 복자 씨. 원래 더 달아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덜 단 걸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덜 단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녀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복자 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가방에서 백악관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다른 선물용으로 가져온 것이었지만 복자 씨에게 주고 싶었어요. 작은 카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었죠. 복자 씨, 이건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에요. 백악관 기념품이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머그컵을 건넸습니다. 복자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백악관, 대통령 사는 곳? 네, 제가 거기서 일했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와, 대단해요. 제 딸에게 자랑할 거예요. 복자 씨가 기뻐했죠.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경계를 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직 백악관 고위 관료와 한국의 평범한 간병인 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복자 씨는 따뜻한 차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효의 개념, 정의 의미, 한국인들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이유 등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인격적인 돌봄이라는 한국식 간병 철학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죠. 톰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군인 출신인 그는 평생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단단한 외피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낸시, 어제 내 간병인이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왔어. 처음엔 맵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더군. 톰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교류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료적인 치료를 넘어 우리의 여정은 인간적인 회복의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복자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했던 시스템에서는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효율성과 인간미의 균형이군. 톰이 동의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너무 효율만 추구했던 것 같아. 복자 씨와의 매일 아침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제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퇴원을 하루 앞둔 저녁 복자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우리 병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있었어요. 켈러 부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복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쉽지만요. 모든 검사 결과가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귀국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복자 씨는 천천히 다가와 우리에게 손수 만든 천주머니를 건넸어요. 이건 한국에서 복주머니라고 해요. 행운과 건강을 빌어주는 선물이에요.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쓰인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켈러 부부께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국에 오세요. 복자드림.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복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 돌아가도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톰, 공식 석상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강인한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자 씨, 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복자 씨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언어와 문화, 국적을 넘어 인간적으로 깊이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수술이 아니라 인간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몸을 고친 게 아니라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울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낸시, 우리가 백악관이나 해군에 있을 때 추구했던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톰. 효율성과 성과만 줬다 보니 놓친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할 도시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복자 씨와의 만남은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가족처럼 연결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D.C. 교회의 집에서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복자 씨, 잘 지내고 계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저는 복자 씨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간대 차이 때문에 한국은 이미 월요일 아침이었죠. 네, 켈러 여사님. 오늘은 병원에서 새 환자를 맡게 됐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죠. 복자 씨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는 우리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복자 씨에게 미국 소식을, 그녀는 저에게 한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안부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건 제가 쓴 한글 연습이에요. 어때요? 어느 날 저는 서툴게 쓴 한글 편지를 카메라에 비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자 씨. 날씨가 좋아요? 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복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 썼어요. 다음에는 감사합니다도 배워볼까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거리를 좁혀갔어요. 톰도 종종 통화에 참여해 한국 음식 레시피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비빔밥에 관심이 많았죠. 한편 저는 미 의회 보건청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효율성과 인간미의 균형,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정책 담당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낸시, 당신 리포트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전 동료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의회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팀을 꾸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 경험이 정책적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이유였으니까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톰도 자신의 방식으로 한국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재향군인들을 위한 한국 음식 문화와 재활 시스템 소개 행사를 열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재활 시스템은 단순히 물리적 회복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회복까지 고려합니다. 톰이 행사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의료 여행을 넘어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복자 씨는 저에게 한국 민화를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 역사책을 보냈어요. 문화적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켈러 여사님, 한국에 다시 오실 계획 있으세요? 어느 날 복자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년 봄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그때는 환자가 아닌 관광객으로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재회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화창한 봄날 아침,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복자 씨의 딸 민지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어요. 켈러 부부께 어머니가 뇌출혈로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두 분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복자 씨가 그 따뜻한 미소의 소유자가 병상에 누워있다니. 톰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티켓을 예약할게. 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우리를 맞이하는 소연 씨가 아니라 복자 씨의 딸 민지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켈러 부부,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의 눈에는 피로와 감사함이 공존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셨고 곧바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복자 씨가 눈을 떴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켈러 여사님, 제동님, 꿈인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복자 씨. 정말 우리예요. 이번엔 우리가 돌봐드릴 차례예요. 복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톰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초월해 맺어진 인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번갈아가며 복자 씨 곁을 지켰습니다. 톰은 그녀에게 재활 운동을 도와주었고 저는 병원 의료진과 소통하며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죠. 켈러 여사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복자 씨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 씨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플 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복자 씨의 회복은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에 감탄했어요. 저와 톰은 서울에 2주 더 머물며 그녀의 회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환자 권익과 간병인 복지를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표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공유하고 특히 간병인들의 역할과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었죠. 복자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퇴원 전날 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더 나은 의료 시스템, 더 인간적인 돌봄을 위한 꿈을요. 복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켈러 여사님, 저도 당신 덕분에 세상을 넓게 보게 됐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셨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우리는 복자 씨와 그녀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미국 와인이 어우러진 자리였어요. 건배합시다. 톰이 잔을 들었죠. 국경을 넘은 우정과 돌봄에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돌봄의 사명으로 변모했습니다. 톰, 우리가 할 일이 많아졌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낸시. 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갔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도시와 복자 씨가 남긴 따뜻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길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감사합니다, 복자 씨. 감사합니다, 한국.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국경을 넘어 문화를 초월해 우리는 하나의 인류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